자, 1번에 산화에 의해서 카르보닐기를 가진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것. 산화라고 하면은 일단 산소가 어떻게 되는지, 자, 수소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산화수에 따라서도 산화와 환원을 나누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산소가 추가될 때 산화라고 하고, 수소는 전자 사라질 때 산화수가 증가할 때 산화라고 하고요. 산화의 정반대말은 환원입니다. 산화랑 반대로 되는 게 환원이라서 부호가 이렇게 서로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제 산소가 어떻게 되는지, 뭐 수소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중점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화학식들이 산화가 됐을 때 카르보닐기를 가진 화합물이 된다라는 것은 그 카르보닐기가 작용기로 쓰면 이렇게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일반화학 파트에 이제 작용기 부분을 보시면 그 6가지로 알코올, 뭐 에테르, 알데히드, 케톤, 카르복실산, 에스테르까지 어떤 작용기를 이렇게 일반식으로 부를 때 작용기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자, 알코올은 우리가 화학식을 읽을 때 알코올이라고 하지만 작용기로 부를 때 히드록식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일반식으로 쓸 때랑 작용기의 이름으로 부를 때가 이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그 작용기가 어떤 것을 어떻게 부르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카르보닐기가 왼쪽 오른쪽에 어떤 알킬기가 있는 C5인 물질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확인하셨다면 자, 이 중에서 어떤 게 산화, 뭐 산소든 수소든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산화가 됐을 때 C5가 될 수 있는지 찾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차 알코올의 산화하고 2차 알코올의 산화를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자, 1차 알코올이라고 하면은 그 OH가 붙은 탄소에 알킬기가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1차, 2차 알코올이 되는데 알킬기가 하나가 있는 경우가 1차 알코올입니다. 자, 2차 알코올은 이렇게 알코올이 붙어있는, 히드록시기가 붙어있는 탄소에 붙어있는 알킬기가 2개가 있을 때 2차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 이때는 수소가 2개 빠져나가는데 산화가 되면 알데히드가 되고 알데히드가 산화가 되면 카르복시기가 됩니다. 카르복시기. 자, 이거를 다 쓰기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은 우리 교재에 메틸알코올하고 에틸알코올 그 사료위험물 부분에 보시면 알코올이 알데히드가 되고 카르복시기가 되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을 통해서 꼭 정리를 해 두시고요. 2차 알코올의 경우에는 알코올이 산화가 돼서 케톤이 됩니다. 그래서 산화가 돼서 알데히드가 되는지 케톤이 되는지 지금 문제는 케톤이 되는 카르보닐기가 되는 요거를 찾는 거니까 이 중에서 결국 2차 알코올을 찾아라 라는 문제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알코올이라는 건 OH의 개수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OH가 붙은 탄소에 알킬기가 몇 개가 있는지로 말씀을 드렸죠. 일단 OH가 붙은 탄소를 먼저 찾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OH가 아니라 COOH가 붙어 있죠. 그래서 알코올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뭐 생각할 게 없고요. 자, 2번의 경우에는 OH가 여기 있는데 이 OH가 붙은 C가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OH가 있고 이 OH가 붙은 C는 이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4번에서 OH가 2개가 있고 2개가 지금 이 C랑 여기 C에 이렇게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C를 중심으로 알킬기가 몇 개인지를 찾아보면 자, 이 C를 중심으로 2번의 경우에 1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2번의 경우에 C 옆으로 CH3 메틸이라는 알킬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CH3라는 메틸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H는 이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CH3, CH2, CH2OH 이렇게 됐지만 여기에 있는 CH2의 H2가 이렇게 C 기준으로 위아래로 양쪽으로 뻗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자, 이 H만 있는 경우는 알킬기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알킬기는 CH3나 C2H5와 같은 CnH2n 플러스 1의 형태를 알킬기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C 왼쪽으로 있는 이 전체 C가 2개, H가 5개인 이 상태가 알킬기입니다. 자, 그러면 2번하고 3번 비교해 봤을 때 2번은 C를 중심으로 알킬기가 왼쪽 오른쪽에 2개가 있어요. 지금 필기가 많아서 조금 보시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조금 넓은 종이에다가 이제 여유 있게 그리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세요. 자, 3번의 경우에는 C를 중심으로 알킬기는 왼쪽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요. C 양쪽으로는 H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번은 알킬기가 2개 있기 때문에 2차 알코올이라고 부르는 거고 3번은 알킬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1차 알코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4번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했는데 일단 C를 중심으로 OH가 2개가 있죠. 자, OH가 2개가 있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상황은 C를 중심으로 뭐 CH3라던가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는 1차, 2차가 아니라 1가, 2가 할 때 뭐 1가 알코올, 2가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자, 이건 OH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1차, 2차 알코올보다 1가, 2가 알코올을 구분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OH 개수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자, 2가 알코올은 OH 개수가 2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4번의 경우에는 OH가 2개가 있기 때문에 C를 중심으로 알킬기가 뭐가 있는지 찾을 필요 없이 OH가 2개 있어서 2가 알코올이고 이건 2차 알코올을 찾는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보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차 알코올인 2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개념이 함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나오는 것만 잘 정리를 하셔도 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선정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작용기 교재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작용기가 총 6종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부르는지. 그래서 이 작용기가 어떤 알코올이 산화됐을 때 과정이 생기는지 1차 알코올이 산화되면 메틸 알코올이 산화돼서 뭐가 나오고 어떤 카르복실산이 나오는지 자,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고 에탄올도 마찬가지로 에탄올이 산화돼서 어떤 알데히드가 되고 그리고 어떤 산이 되는지 이 과정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2차 알코올은 따로 반응식이 나오는 건 없고 일반 화학 파트에 있어요. 일반 화학 파트에 산화와 환원 그리고 작용기 이쪽으로 이제 알코올이 산화됐을 때 케톤이 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2차 알코올이 산화되면 케톤이 된다. 이거고요. 그러면 1차 알코올하고 2차 알코올을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1차 알코올은 결합한 탄소를 중심으로 알킬기가 하나다. 자, 2차 알코올은 OH가 결합한 탄소를 중심으로 알킬기가 2개여서 2차 알코올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 플러스 1가, 2가 알코올의 개념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이 한 문제 가지고도 5문제에서 10문제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자, 물과 반응했을 때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물은 H2O예요. 자, H2O는 이렇게 결합하기 때문에 이 반응식에서는 H랑 OH가 서로 끊어져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나트륨이 있는데 나트륨이 H2O랑 이렇게 만났을 때 H가 따로, OH가 따로 쪼개지면서 뒤에 있는 OH가 앞에 있는 물질을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만 따로 빠져나오는 식으로 바뀌고요. 수소와 칼슘, 수산화가 아니고 수소하기 때문에 수소, H만 있습니다. 자, 물하고 결합할 때 H2O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H2O는 이렇게 쪼개져서 OH가 앞에 있는 물질과 반응합니다. 그러면 CaOH2가 되고 안쪽에 있는 애들끼리 발생이 됩니다. 자, 인화칼슘의 경우에도 OH는 앞쪽에 있는 거랑 만나서 CaOH2가 되고요. 자, H는 그 뒤에 있는 거랑 서로 만나게 되면 이때는 H만 있는 게 아니라 P도 있죠. 그래서 PH3가 됩니다. 4번은 NaH. 그래서 H2O가 OH로 쪼개져서 OH가 NA로 가니까 발생되는 물질은 NaOH고 H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H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수소가 나오고 이나칼슘은 포스핀이 나오기 때문에 3번이 되겠죠. 자, 필기에서 중요하고요. 실기에서는 더 많이 중요합니다. 필기에서부터 암기해 주시면 실기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11번입니다. 여기도 이제 뭔가 위험물 같은 것이 나오는 것 같지만 20번 안에 들어오는 문제들은 다 일반화학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HCl과 반응하여 염산염을 만든다. 그리고 니트로벤젠을 수소로 환원하여 만든다. 니트로벤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위험물표를 알고 있으니까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CaOCl2 용액에서 붉은 보라색을 띈다. 붉은 보라색은 또 뭘까? 그래서 제가 이 수험자 입장에서 볼 때는 두 번째 힌트 빼고 1번하고 3번은 힌트인 듯 아닌 듯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두 번째 우리가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그 니트로벤젠으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젠에다가 NO2라는 니트로기가 들어간 게 니트로벤젠이에요. 그러면 수소로 환원하여 만든다. 환원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어떨 때 환원이라고 하냐면 산소가 빠져나갈 때, 수소가 들어올 때, 그리고 전자가 들어올 때, 산화수가 감소할 때, 이럴 때를 환원이라고 부릅니다. 산화는 정반대의 경우가 산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수소로 환원한다는 것은 수소가 추가된다. 또 반대로는 산소가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산소는 빠져나가고 수소는 추가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O2가 빠져나가고 수소를 이 자리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H2가 되죠. 벤젠의 NH2는 여기에서는 이것을 아민기라고 하는데 벤젠 아민이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이름은 아닐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1번 해설과 3번 해설은 그렇게 위험물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니트로벤젠을 수소로 환원하여 만든다. 환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벤젠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냥 벤젠에 있는 작용기로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벤젠에 메틸이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톨루엔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벤젠에 OH가 있으면은 수산화 또는 알코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페놀이라고 부르죠. 이런 식으로 벤젠에 들어있는 작용기를 벤젠 작용기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고 전혀 다른 이름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위험물 표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번은 일반화학 중에서도 화학 평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화학 반응은 극단적인 한계로 치우치게 만드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서로 타협하는, 서로 중간에서 만나려는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진 학문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를 받아들이시기가 조금 쉬우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일상적인 우리 상황에서 뭔가 뜨거운 커피를 한 잔 시켰어요. 그러면 그 뜨거운 커피가 계속 뜨거운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식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계속 들고 다니게 되면은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어느 정도는 녹게 됩니다. 꽁꽁 얼은 상태에서 약간은 녹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에서도 온도가 높은 상황이 있으면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부피가 큰 게 있으면 작아지려고 하고 압력이 높은 쪽에 있으면 낮아지려고 하고 낮은 쪽에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중간을 찾아가려고 하는 반응이 바로 화학 평형입니다. 그래서 화학 평형을 찾아가는 법칙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와 같은 어떤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법칙을 르 샤틀리에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법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도 종종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법칙이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질소는 1몰이 있습니다.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질소는 1몰이 있고 수소는 3몰이 있어요. 자, 화살표는 오른쪽 왼쪽 두 가지가 있는데 화살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암모니아가 2몰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질소랑 수소를 합쳤을 때
전체적인 몰수가 4몰이 있는 상태고 반응이 진행이 되면 이게 2개로 작아지는 상황이죠. 자, 압력이 증가한다. 압력은 사랑 2 중에 어떤 게 더 높은 상태냐면 압력도 그냥 마찬가지로 압력이 여기가 4고 압력이 2로서 이쪽이 더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외부에서 이미 압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압력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화학 반응은 자연스럽게 압력을 낮추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압력을 높이게 되면은 왼쪽은 4칸이 차 있는 상태고 오른쪽은 이제 2명만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람이 더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제 점점 압력이 작은 상태로, 그러니까 4에서 2로 보내는 이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화학 평형입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압력을 자꾸 낮추려고 해요. 낮추려고 하면은 너무 막 텅텅 비게 되는 것도 싫고 너무 꽉 차는 것도 싫고, 그렇다 보니까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압력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압력을 감소시킨다면 반응은 왼쪽으로 진행이 맞게 되고요. 증가시킨다면 오른쪽으로 진행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의 몰수가 몇 개인지 오른쪽의 몰수가 몇 개인지를 비교해서 반대되는 방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압력을 증가시키면 작은 쪽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압력을 감소시킨다면 커지게 만드는 그 방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입니다. 물과 접촉 시 유독성의 가스는 아닌데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가스를 발생시키는 것. 자, 1번 인화칼슘의 분자식은 CA3P2입니다. 자, 이게 물하고 반응하면 물이 H2O이지만 반응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산화인 OH는 항상 앞에 있는 거랑 만나고 H가 뒤쪽에 있는 거랑 만나서 뭐가 생기겠어요? P랑 H가 만난 PH3, 포스핀이 생깁니다. 자, 2번은 황린, 삼류위험물인 P4인데요. H2O랑 만나서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물속에 보관하는 물질이고요. P도 H2O랑 만나서 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주수소화를 합니다. 물하고 만나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요. 그냥 뿌려도 되는 거고요. 4번에 나트륨은 물, H2O랑 만나게 되면 OH는 이 금속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H가 만날 사람이 없죠. 만날 대상이 없어서 H2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생하는 것은 PH3랑 H2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이 문제와 맞게 되냐면 PH3, 포스핀의 경우에는 유독가스입니다.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있고 수소는 독성은 없는데 그냥 가연성 가스입니다. 그래서 독성은 없지만 가연성 있는 가스인 수소를 발생하는 나트륨이 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물들도 물하고 반응할 때 괜찮은지, 물하고 반응할 때 어떤 기체를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 2023년 4회의 4번입니다. 촉매하에 H2O의 첨가 반응으로 에탄올을 만들 수 있는 것, 즉 에탄올에서 H2O가 빠지면 뭐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에탄올이라는 것은 에틸알코올입니다. C2H5OH고요. 여기에서 H2O가 빠져나가게 되면 C가 2개, H가 4개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물을 만나게 되면 에탄올이 된다라고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에틸알코올에서 물이 빠진 C2H4가 답이 되겠습니다.